정치권으로 좁혀본다면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 한 네. 사건이 있었나 제 기억에는 없었던 예.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다들 주변 인사들이 절대 자살할 사람이 아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이분의 이름이 23차례 언급이 된다. 피의자 정진상, 고인 이렇게 예. 3명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와 같이 진술할 수 있는 근거는 도대체 뭐냐? 객관적인 문서 증빙 그리고 또 하나는 진술인데 어떤 검찰이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케이스로 고인이 진술을 하지 않았겠냐. 고인께서 이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 입을 열 수밖에 없었고 예. 이걸 알게 된 측근 중에 누군가는 예. 협박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비서실장의 또 극단적 선택, 이분은 상당히 또 조명받고 있습니다. 좀 충격죠. 예. 예. 우선은 가장 궁금한 거는 그동안 이런 일련의 내용들을 쭉 지켜봤던 김기열 회사 보시기에 5번째 이제 이재명 대표와 이 관계자의 죽음이라고 하는데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제 기억으로도 예. 이렇게 어떤 특정 사건과 관련해서 특히 정치권으로 좁혀본다면 선명히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 한 사건이 있었나. 이게 정치적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을 뭐 언급하기 그럽니다만 사이비 종교와 관련된 집단 뭐 자살극 이런 건 있었습니다만 그와 같은 어떤 신념적인 사건 그걸 제외하고 뭐 정치적인 부분에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런 일은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관계가 있다는 것이지 무엇이 원인이 됐는지는 정확하게 또 규명이 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참 여하튼 그것만 보더라도 좀 전례가 없는 일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이제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제 기자분들과 좀 이렇게 활발하게 좀 소통을 하는 편인데 기자분들도 상당한 의문을 표하더라고요. 특히 4번째 돌아가신 분이 기무사 출신이시잖아요.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 중에 하나가 4번째 기무사분도 그렇고 이번 분도 그렇고 다들 주변 인사들이 그러니까 기무사분의 친구분들, 지인들 이번에도 성남시청에 근무했던 경기도청에 근무했던 근접한 사람들이 절대 이재명 대표 전 비서실장이고 그렇죠. 상당히 또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했고 인품도 상당히 원만하고 그런 평가를 받기는 하더라고요. 절대 자살할 사람이 아니다. 고인이라 제가 좀 표현은 많이 삼가해야 될 텐데 좀 전형적인 공무원으로 오랜 시간 보니까 78년에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더라고요. 한번 정확한 78년 9월에 구급 공무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생활만 45년을 하신 분인데 그러네요. 저도 이제 기자분들한테 드는 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전형적인 공무원이고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쉽게 사건에 연루되고 뭐 하실 분이 아니다. 온갖 경험을 다 해왔던 분인데 그렇죠. 자, 좀 더 냉정하게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런 이 의혹들, 논란들 이게 상당히 본인으로서는 부담이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의혹과 논란이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동했을 것이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 저도 언론을 통해서 접했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이분의 이름이 23차례 언급이 된다. 구속영장에 이름이 나와요? 나옵니다. 이재명 그렇군요.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름이 나오고 지금 뭐 언론에 이미 본명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 차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전형수 씨고요. 이분 저도 이제 그래서 새삼스럽지만 좀 구속영장 청구서를 쭉 받고 이 미리 말씀을 드리면 성남 FC 건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뭐 사실 백과사전식으로 많은데 성남 FC 그 중에서도 네이버와의 관계에서만 나오더라고요. 제가 또 다른 데도 언급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쭉 한번 보니까
컨트롤 F로는 안 찾아지는 이렇게 스캔본을 가지고 있어서 예. 일일이 이제 본다고 봤는데 성남 FC 그 중에서도 NHN 건에서만 나오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은 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게 되면 이 주어로 사람들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피의자, 정진상, 고인 이렇게 예. 세 명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즉 피의자, 정진상, 전모는 예, 이렇게 예. 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그러니까 30% 40%가 그렇게 세 명이 주어라면 예. 나머지 5, 60%는 정진상, 고인은 그리고 단독 주어는 한 10% 안팎 예. 이렇게 고인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 주로 얘기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여러 혐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예. 어떤 애매모호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진술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먼저 이재명 제끼고 예. 그다음 정진상 역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고 예. 네. 뿐더러 이제 뭐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에서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무런 혐의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남은 건 예. 이재명, 정진상, 고인은 이와 같이 진술할 수 있는 근거는 도대체 뭐냐 하면은 이제 남은 건 이거밖에 없죠. 객관적인 문서 증빙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진술인데 아하. 네. 자 그러면 저는 케이스 둘로 나눠서 객관적 문서 증빙이 있어서 검찰은 이재명, 정진상, 고인은 할 수 있었다라면 예. 이재명 대표 진술과는 다르게 이제까지 어떤 변명과 뻗댐과는 반대로 어떤 검찰이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케이스로 문서적 증빙이 없는데 이재명, 정진상, 고인은 할 수 있었다라면 예. 고인이 진술을 하지 않았겠냐. 아하. 우리가 충분히 유추가 가능한 게 예. 고인으로서는 검찰의 수사 앞에서 뭐 이재명 대표는 증거가 전무하다고 합니다마는 네. 이 성남FC 네이버 건과 관련해서는 네네. 이미 그 이기인 경기도 의원도 이제 폭로하고 했습니다마는 성남FC에서 나오는 문건 그리고 네이버에서 나오는 문건 아하. 네이버의 진술들은 지금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 예.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도 NHN 측의 네이버 측의 진술들은 나오고 있단 그러니까 말입니다. 정작 성남 FC 관련해서 무슨 물증이 있냐 그러는데 관계된 회사 두산건설이나 맞습니다. NHN 등으로부터는 문건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지금 이제 진술도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라면 예. 과연 그런 상황에서 이 전모 씨 고인이 예. 묵비를 할 수 있었겠냐, 혐의를 아하. 부인할 수 있었겠냐. 현실적으로는 입을 열었을 거고 예. 그렇다라면 우리는 또 하나의 고리가 풀리는 게 유서 중에 나왔다라는 예. 이재명 대표님 주변 측근 관리 좀 잘하십시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은 좀 현재로서는 받아들일 여지가 있지 않나. 이 위원장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도 내용을 일단은 전제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보도 내용이 보도된 것이니까. 그럼 김 의사님, 예. 측근들 관리를 잘해라. 이거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저는 궁금합니다. 정진상일까요? 김용일까요? 이화영일까요? 여러 해석에서 나옵니다만 예. 저는 예. 이 백모 씨 아닌가. 아, 백모 씨는 예. 누굽니까? 그러니까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그 아이돌의 아빠. 예. 위례지구. 예. 위례지구인가요? 백현동인가요? 백종모 씨. 예. 예. 등등의 제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해석을 이어보면은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의 예. 추측입니다. 예.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게 되면 예. 이 고인께서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나. 예. 여러 차례 이재명, 정진상, 고인은 이렇게 예. 나오는 아주 구체적인 구속영장 청구 내용들을 보게 예. 되면 이 셋 중에 한 명은 누군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아하. 건데 예. 지금 셋 중에 둘은 전혀 혐의를 부인하고 네. 이런 방구하지 않는 상황에서 예. 고인께서 이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 아하. 입을 열 수밖에 없었고 예. 이걸 알게 된 측근 중에 누군가는 예. 연락을 해서 전화를 해서 예. 여러 가지 방식으로 협박을 하지 않았을까, 않았을까? 그런 추측입니다. 추측입니다. 예. 일단은.